제 눈이 자꾸 처제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아, 크다. 한 번만 만져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해서는 안 될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은 크게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처제의 손이 제 허벅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의 바지 속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크잖아. 형부 거 너무 커요. 이렇게 큰 건 처음 만져봐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처음엔 그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지켜야 할 선을 넘었고 그건 단지 크기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강민우, 올해 55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물류회사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는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는 무던한 결혼 생활이었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과 책임으로 함께해 왔죠.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아내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내 몸은 여전히 반응한다는 걸 자각할 때마다 쓸쓸함은 커졌습니다. 이서연, 아내의 여동생이자 내게는 처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사실 처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에 홀로 누구도 모르게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가 강사인 서연은 항상 당당하고 밝고 건강한 이미지였습니다. 내게는 늘 어린 동생 같았고 결혼 후에도 편하게 대해주었죠. 하지만 작년 이사를 계기로 자주 보게 되면서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향기, 옅은 땀 냄새까지도 내 일상 속에서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아내와는 오래된 부부로서의 일상만이 남아 있었기에 그 대비는 더 또렷했죠. 이렇게 위험하고 금기적인 감정을 스스로 뚜렷하게 자각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과 박준혁 부부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마무리를 부탁해 와서 나는 박스를 들고 수원 영통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땐 아직 정리가 덜 끝난 상태였고 준혁이는 갑작스런 골프 약속으로 먼저 나가게 됐습니다. 형님, 서연이랑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미안해요. 그렇게 남은 건 나와 그녀 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니, 애써 없다고 믿었죠. 소파에 앉아 마감 리스트를 확인하던 그 순간까지는 식탁 위엔 조립이 덜 된 조명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뉴얼을 펴놓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죠. 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지만 익숙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거 내가 해줄게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조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형부, 이런 거 잘하세요? 회사에선 맨날 박스 뜯고 조립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며 나사를 조이려는데 그녀의 무릎이 내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조명 커버를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웠고 손등 위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저기, 아까 준혁 오빠가 골프 간다고 하니까 좀 놀라셨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대꾸 없이 나사를 계속 돌렸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그렇게 바빠요? 네, 뭐. 회사 일이 바쁘다더니 요즘은 골프가 일상이에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미묘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팔 옆에 스쳤습니다. 형부 덕분에 오늘 정리 다 되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일으켜 조명을 천장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내 허리를 잡고 조명 커버를 받쳐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부, 팔 근육 진짜 단단하네요. 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냥 짐 나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런 대화를 하며 조명을 고정하던 그 몇 초 동안 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아내와는 10년 넘게 이런 거리감조차 없었던 게 떠올랐고 묘한 열감이 목덜미로 올라왔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그녀는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를 꺼냈습니다. 형부, 커피 드실래요? 그녀가 유리컵에 커피를 따르며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컵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여기 처음 오셨죠? 응, 준혁이네 새 집은 처음이야. 깔끔하게 잘 꾸몄네. 인테리어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준혁 오빠는 관심이 없어서. 그녀의 말은 씁쓸하게 흘렀고 나는 컵을 들이켠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살은 부엌 창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졌고 그녀의 실루엣이 그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얇은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허리선, 가느다란 팔목, 그리고 발끝까지 이어진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부, 혹시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그녀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준혁 오빠 늦는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기 심심할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만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저 요즘 혼자 밥 먹는 날 많아서요. 오랜만에 누가 같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초대 같지 않았죠. 그녀가 컵을 닦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길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빛엔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를 향한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아, 맞다. 서연이 부엌 수납장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다 말고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언니한테 사진 찍어 보내드려야겠다. 그녀는 거실 조명과 새로 단 장식장을 배경으로 몇 장 사진을 찍고는 내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형부도 한 컷 나와요. 조명 달아준 인증샷.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팔을 뻗어 셀카를 찍었고 화면엔 우리가 딱 붙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사진을 전송하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엔 아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언니야.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뒷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니 사진 봤어? 응응, 형부가 다 해주셨어. 너무 잘하지?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선, 허리를 살짝 젖힌 자세, 햇살에 물든 실루엣이 마치 한 장의 사진 같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또 하나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준혁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아니 갑자기 무슨 골프야? 서연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응, 알아. 조심히 들어와. 그녀는 전화를 끊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방 싱크대에 컵을 내려놨습니다. 형부, 준혁 오빠 골프 늦게 끝난대요.
밤 11시쯤 온대요. 그렇게 늦게? 네. 라운딩 끝나고 회식도 한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금 씁쓸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그렇죠, 뭐.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새로 산 조명 리모컨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옆으로 이동하며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부, 여기 앉아봐요. 리모컨 작동 잘 되는지 같이 보게. 나는 그녀 옆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엔 팔 하나 들어갈 간격도 없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밝기를 바꾸자 그녀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거 분위기 좋죠? 그러게. 멋지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는 팔을 무릎 위에 올렸고 내 옆구리에 살짝 기대는 듯한 자세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형부랑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전에요, 언니 결혼식에서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지. 너 되게 말 안 하던 애였는데. 그쵸? 그땐 낯가림도 심하고 말도 없고. 근데 형부가 저한테 많이 컸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네. 되게 어색하게 웃으면서요. 근데 그 말이 하루 종일 생각났어요. 그녀는 무심히 말했지만 내 심장은 천천히 박동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현관문에서 B-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아, 벌써 왔나 봐.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정리하며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웬 택배 상자 하나만 놓여 있었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 택배였네. 그녀는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고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혹시 오늘 여기서 주무실래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엔 여러 겹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말인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혁 오빠 늦는다니까 그냥 여기서 쉬어가세요. 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제는 마치 농담이라도 한 듯 어깨를 으쓱이며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방 정리는 다 됐어요. 도와주셨으니까 쉬어가세요. 저녁도 아직 못 드셨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함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달큰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이미 장을 봐둔 듯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형부, 전기레인지 쪽 리모컨 좀 찾아주실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의가 스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파프리카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와 환풍기 바람, 그리고 그녀가 흘리는 흥얼거림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나도 조용히 옆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언니랑 자주 싸우세요? 그녀의 질문은 갑작스러웠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싸울 일은 없지. 그냥 뭐 오래 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형부는 말이 없어요. 언니랑 있을 때도 그랬고 나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28년 차.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의무로 바뀌었고 말 없는 일상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조용한 사람이 좋아요. 그녀의 말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파프리카를 접시에 담으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저 인사치레가 아니라 무언가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주 가끔 눈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기 소스 좀 드릴까요? 그녀가 손을 뻗었고 나도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등에 내 손이 닿았습니다. 짧은 정적, 서로 눈을 마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나 또한 그 순간 떨리는 호흡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부엌의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말없이 방 정리를 마무리했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켜며 억지로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불이 꺼진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낯선 침대의 감촉과 창밖에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너머에서 조심스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킬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등 뒤로 낯선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의 잔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말, 손끝, 눈빛. 가끔은 조용한 사람이 좋아요.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 바깥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락?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 다시 사각. 맨발의 발소리.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실루엣. 불은 꺼진 채 그 그림자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이불을 살짝 들추더니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등에 등을 밀착시켰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 허리를 감싸는 얇은 팔, 그리고 목덜미에 닿는 따뜻한 숨결.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귓가를 간지리는 속삭임.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얼린 채 그 상태로 굳어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들켜버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리를 그의 다리 위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허벅지가 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안의 온도는 빠르게 올라갔고 저는 억지로 숨을 눌렀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그의 배를 더듬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멈췄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멎은 듯한 순간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저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놀람과 당황, 충격이 뒤섞인 눈동자.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형부?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잃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내 남편 급하게 골프 늦는다고 했잖아. 방에 있으라길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둘 다 이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방 안은 더더욱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그냥 실수였던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손등으로 자신의 팔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손 만졌을 때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그게 준혁 오빠랑은 다르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방 안엔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크기부터 달랐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그 순간 기분 나쁘지 않았죠?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코앞에서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이면 안 될까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그녀의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향수 냄새, 젖은 숨결. 그 순간 현관에서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왔나 봐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 속에 더 큰 심장이 뛰었습니다. 착각이었나? 그녀가 안도한 듯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온기.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제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까지 마요. 그녀의 볼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지금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숨소리가 뜨겁게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샴푸 향기가 은은히 퍼졌고 가슴께엔 그녀의 숨결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아까 그 순간 무서운데 이상하게 떨렸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살짝 벌어진 채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두 손이 천천히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촉감. 처음엔 실수였는데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이젠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만. 정말로.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을 닫은 것도 아닌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선은 제 가슴팍, 그 아래, 조금 더 아래로. 아까 그거, 아직도 그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두 손가락이 겁도 없이 다가와 움켜쥐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말끝은 흐렸지만 그녀의 손끝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머리는 분명히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결이 코끝에 닿고 손끝이 허벅지를 스치자 이성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의 불안과는 다른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느끼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뺨에 붉은 기가 돌았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숨소리만 가득한 방 안. 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말만 되새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했습니다. 무언의 의지가 담긴 터치.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경고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피부에 닿는 순간 이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침대보가 부스럭거렸고 그 위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속눈썹이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로 향했습니다. 요가로 단련된 매끈한 선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얇은 트레이닝복 너머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살짝 몸을 들썩였습니다. 긴장돼요. 조심스레 천천히 그녀의 옷자락을 위로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피부가 하나씩 드러났고 그 위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망설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손길이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뜨거웠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열기 속에서도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교차해 퍼졌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느낌.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작은 신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요. 그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그녀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일으켰고 손끝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몸은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닌 무언가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형부, 나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려요. 그녀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촉촉한 감촉.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명 두려움이 아닌 기대였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된 적 없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녀가 무너진다는 건 준혁의 자리를 제가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단 우월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만 말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뒤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다음에도 이럴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등을 돌린 채 물은 질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녀의 뒤에 앉아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등 라인이 이불 위로 부드럽게 흘렀고 어깨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불 틈 사이로 보이는 허리선. 다시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녀가 몸을 돌리며 이불을 치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끝은 제 가슴 위를 타고 올랐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형부가 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책임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입술을 물었습니다. 부드럽고도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시 그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욕망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엔 다시 불빛이 꺼졌고 조용히 숨죽인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제 물건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격하게 움직였고 저는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절정으로 치달을 때쯤 그녀의 허리는 더욱더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참지 못하고 분출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서연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조용히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미안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개는 숙인 채 손끝이 숟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묘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렇게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그런 사이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름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몰라? 제가 묻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간다고 나가면 연락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요즘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준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일 뿐인데 그 말 속에 쌓인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나 여자로서 오래 잊혀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길. 이번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이 실수였다고 말하지는 않을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택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침실이 아닌 거실 소파 위였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한낮, 그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에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제 무릎 위에 앉은 채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다시 저를 확인했습니다.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이 섞여 나왔고 허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정말.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엔 가늘게 땀이 맺혀 있었고 붉어진 볼이 햇살에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작은 숨을 토하며 조심스레 묻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넌 너무 솔직해.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잠시 동안 양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치자 모든 생각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서연아, 계속 이렇게 괜찮겠어? 제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전 다시는 어제 같은 외로움 느끼기 싫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날선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욕망은 이미 도장을 찍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샤워기를 틀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욕실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흰색 타월을 두른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씻을까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기에서 물을 잠근 뒤 타월을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그녀의 몸이 증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샴푸 향기가 욕실 가득 번졌고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남편보다 내가 더 나은가? 저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감정. 그녀는 제 허리에 팔을 감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젖은 살결이 맞닿는 촉감, 뜨거운 물줄기 속에서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벽에 그녀를 밀착시키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참았습니다. 욕실이라는 좁은 공간,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욕망의 꼭대기를 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거실은 달빛에만 의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실루엣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던 그녀는 무릎 위에 커피잔을 올려놓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래? 생각 많아 보여. 제가 다가가 옆에 앉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 오빠, 나한텐 오빠죠.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익숙함과 체념 그리고 약간의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오빠 맞지. 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용히 제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핸드폰을 바라보았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받아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다 끝났어요? 저는 내일 오후쯤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인테리어는 내가 와서 직접 봐. 몸 조심해서 오고. 네, 형님,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끝나고 난 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망설임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준혁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서연아, 이제 와서 후회하긴 늦었어.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또 하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실 소파 위 커튼도 닫지 않은 채 우리는 격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얇은 슬립은 금세 바닥에 떨어졌고 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 남편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서연의 말은 숨소리 사이로 터졌고 그 말은 제 심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저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소파는 두 사람의 숨결로 젖어갔습니다. 오빠, 계속해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라는 존재는 이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내려앉은 정적을 깨운 건 서연의 배에서 들린 꼬르륵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민망한 듯 웃으며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흘러내린 얇은 슬립끈을 무심히 어깨에 올렸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을 타고 들어오며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노브라로 비치는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났고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빠, 배고프죠? 서연은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며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유연했고 허리 아래로 흐르는 곡선은 방금 전의 열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후라이팬 위로 기름이 튀는 소리, 계란이 깨지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고 그 모든 일상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끌어안던 여인이 지금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식탁에 앉은 그녀는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컸어요. 처음엔 놀랐는데 너무 좋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안에 번지는 쓴맛이 잠시 죄책감을 스치게 했지만 곧 그녀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컸어요. 진짜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제 자존심 깊숙한 곳을 간지럽혔습니다. 은근한 우월감이 몸속에 퍼졌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식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 작은 허리는 손에 꼭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방에서 할래요? 침대에선 아직 안 해봤잖아요. 서연의 눈빛은 맑았고 숨결은 따뜻했습니다. 준혁의 침대. 그 금기의 장소를 제안한 건 서연이 먼저였습니다. 말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얇은 티셔츠 밑으로 흘러내린 땀방울이 허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그녀의 향수 냄새는 이전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침대에 앉았고 서연은 내 무릎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손은 내 허리춤을 더듬고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지퍼를 내렸습니다. 바지 너머로 느껴지는 열기, 그리고 그녀의 손이 직접 닿았을 때의 그 떨림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크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의 손놀림은 익숙하지 않지만 조심스러웠고 나를 마치 처음 만지는 사람처럼 다루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닿았고 그 촉감만으로도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내 위로 올라탔습니다. 한 손으로 내 어깨를 짚으며 균형을 잡았고 다른 손으로는 스스로를 조심스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빠 너무 깊어요. 그녀는 내 가슴에 몸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땀방울을 따라가며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맞췄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음소리는 이불 속에 파묻혔고
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남편은 이런 느낌 전혀 몰라요. 그녀의 고백은 숨을 섞는 그 순간에도 선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갈증을 그녀로 채워가며 더는 멈출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시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엔 다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는 그녀의 허벅지를 반쯤 덮고 있었고 단추는 3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피부 위로 흐른 땀이 천천히 말라가며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에는 아직도 방금 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배고프지 않아요? 뭐라도 시킬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뭐든 시켜. 난 뭐든 괜찮아. 그럼 중국집? 짬뽕에 탕수육 어때요? 그녀의 음성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샤워기에서 흘러나오던 물소리,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방 안에 감돌던 여자의 향기. 모두가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짬뽕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는 제 모습에 서연은 피식 웃었고 그 웃음은 그 어떤 대사보다 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이셔츠 좀 위험한데?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서연은 일부러 팔을 벌려 허벅지를 드러냈습니다. 왜요? 오빠가 벗긴 셔츠잖아요. 이 정도는 서비스 아닌가요? 그녀의 말투엔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명백히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혹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절반쯤 사라졌을 때 현관 비밀번호 입력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 띠리링.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국물을 입에 머금은 채로 누구야? 서연은 속삭이듯 말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탁 위에 널려있던 옷가지들이 시야를 자극했습니다. 방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침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는 동시에 거실 쪽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민우 형, 나왔어.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저는 그녀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침실 문 아래로 준혁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제 숨결이 거칠어졌고 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죽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벽 쪽에 몸을 붙였습니다. 준혁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문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듯 그는 한 번 더 문을 눌러보는 소리를 냈습니다. 형, 안에 있어요? 서연이도? 정적? 서연의 어깨가 떨렸고 저는 그 떨림을 가슴으로 막아냈습니다. 벽에 등을 댄 채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혁은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이윽고 주방 쪽에서 냉장고 여닫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떡해요? 오빠, 진짜 어떡해? 그녀의 손이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절대 움직이지 마. 방 안은 숨결조차 삼켜야 할 긴장으로 가득 찼고 저는 벽 너머의 기척을 들으며 한순간도 몸을 풀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문틈으로 새어들던 거실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방 안에 남아 우리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제 품 안에서 떨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끌어올려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 사람, 준혁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신뢰, 웃음,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제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번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으로 일렁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방 안을 울리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무음으로 바꿔놨던 그것은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떨렸고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번 더 요동쳤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저는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진동이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몇 초였지만 그 순간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동이 멈춘 뒤에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내일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야 하겠죠? 서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정말 다행히도 준혁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은 지금이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서연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거실의 조명이 어슴푸레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샤워기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 틈을 타 신발장 앞에 놓인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두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으며 최대한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지요. 마치 한밤중 도둑처럼 말입니다. 준혁이 문을 연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릴 때 손에 맺힌 땀이 미끄럽게 감겼습니다. 순간 안에서 물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샤워기 물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살았다.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저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뺨을 스치자 간신히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걸.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집 안에서 모든 감각이 요동쳤고 금기를 넘어버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서의 장면이 서연의 눈빛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혼자 방 안에 남아있겠지요.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준혁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남은 자의 안도감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붉게 물든 석양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달려온 듯한 숨결이 거칠게 흘렀고 바람에 뺨이 식혀졌습니다.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을 울리고 있었지만 꺼낼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 집, 그 방, 그 온도에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감촉, 아직 식지 않은 가슴 한복판의 뜨거움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와버린 걸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멈췄고 또 한 대가 지나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에 서연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거기 그곳에서 그대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하늘. 마치 불타는 죄책감 같았습니다. 아름다웠고 뜨거웠으며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걸까? 아직 남은 감각들이 미련처럼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불안했고 동시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한 번 더 만나면 안 되는 걸까? 그 속삭임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도시 위로 젖은 공기가 내려앉았고 와이퍼가 유리창을 일정한 간격으로 가르며 반복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고 라디오에선 낮은 재즈가 흘렀습니다. 서연과 함께했던 그 방, 그 체온, 그 숨결은 여전히 제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에 묶여 있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고객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물류 스케줄표를 바라보며 멍하니 손가락을 문 끝에 얹었고 문득 떠오른 건 그녀가 제 허리를 감싸며 속삭이던 말이었습니다. 형부, 이렇게 좋은 느낌 처음이에요. 볼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펴지 못한 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를 홀짝이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위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서연의 메시지. 형부 어제 잊지 못할 거예요.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다가 그대로 폰을 뒤집었습니다. 아내와 나눈 대화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바쁘다며 매일 늦게 들어왔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일도 드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어쩐지 그 불빛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푼 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연락하지 말자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마음먹었지만 그녀의 이름을 스크롤할 때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그대로 끝이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위로 빗방울이 동그랗게 퍼져나갔습니다. 전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 쥔 컵은 미지근했고
커피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소음처럼 흘러나오는 말소리와 웃음소리, 그저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형부, 나 그냥 있는 게 안 돼요.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더 잊으려 애썼던 그 이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수십 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망설이다가 결국 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의 그리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으면 그날 그 카페로 와주세요. 내일 저녁 7시. 그녀는 마지막 가능성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몇 번이나 뒤척였고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은 하루. 거울 속에 저는 초췌했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은 턱, 초점 없는 눈동자. 그런데도 몸은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차는 카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45분. 도착한 카페는 조명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고 바리스타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기 직전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코트에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저를 발견하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부, 오셨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고 조용히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거면 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금기를 넘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